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채널 초대석 허향숙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한국시인협회 회장이신 윤석산 시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학채널 초대석을 다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또 우리 회장님처럼 또 훌륭하신 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날씨도 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네, 뭐 괜찮습니다. 장막 끝이라 그런지 네네. 후덥지근하지만 네. 그래도 뭐 요새 다 천천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네. 어디 멀리서? 전 경기도 네네. 화성시 화성. 남양이라는 곳에 삽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 2시간 걸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저도 시골에 가서 살고 싶은데 너무 좋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시인님과 이야기 나누기 전에 시인님 양력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인님, 회장님께서는 196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동시 당선 수상하셨고요. 그 다음에 197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시 당선돼서 등단하셨습니다. 시 회장님께서는 한양대학교 국제문화대 학장을 역임하셨고요. 한국언어문화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 종교차별 자문위원을 역임하셨고요. 천도교 서울교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한국시인협회 회장으로 계시고요.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수상 경력으로는요. 성우문학상을 수상하셨고요. 한국시 문학상 본상 수상하셨고요. 현운문학상 본상 수상하셨고요. 홍조, 근조, 훈장을 수상하셨습니다. 국제팬문학 한국본부 팬문학상 본상을 수상하셨고요. 그리고 60여 편의 논문과 시집 8권을 포함하여 30여 권의 저서를 가지고 계십니다. 네. 굉장히 정말 문단에 데뷔하신 지 그럼 50년이 넘으신 거죠? 네, 그렇게 되죠. 네. 저게 67년도가 네네. 제가 66년도에 고3이거든요. 네. 고3 때 신춘문예에 대해서 네네. 졸업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네, 1월이니까 네, 그때 참 우연히 당선했습니다. 네. 시를 썼는데 네. 그때 뭐 학생이니까 시는 네. 자신이 없고 네. 동시에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냈는데 우연히 당선을 해서 네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와. 대학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네. 대학 졸업하기 바로 직전에 또 이제 시로서 네네. 경향신문에 이제 당선을 해서 문단 활동은 본격적으로 이제 경향신문에 당선한 이후부터 네. 하게 된 거죠. 시를 썼으니까. 그전에 동시고. 동시도 그전에 간간히 발표했습니다만은 네. 본격적인 활동은 1974년부터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래도 있습니다. 한 44년. 네, 뭐 그냥 네네. 세월은 많이 갔습니다. 네. 그렇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논문을 60여 편이나 쓰셨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거였고요. 그보다 또 30여 권의 저서를 또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 네네. 쓰는데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두 가지 하는 게 쉽진 않아요. 네, 맞아요. 지금 우리 회장님 이렇게 양력을 살펴보니까 한국문화체육부 공직자 종교차별 자문위원을 역임하셨어요. 네, 그게 네. 저는 이명박 대통령 때인가요? 네. 이제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싸움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 종교 문제로 싸움을 하면 사회가 네. 커다란 어떤 갈등에 휩싸일 수가 있어서 그때 이제 정부에서 빨리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뭐 서로 사과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각 그 종단에서 네. 뭐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네. 어떤 그런 사례가 있으면은 그것에 대한 어떤 심의도 하고 네. 그다음에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도 시키고 네.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이제 천도교에 관련이 된 사람인데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천도교가 이제 네. 일컬는 바 네. 민족 종교라고 말을 네, 하고 네.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종교가 여러 개 있는데 네. 민족 종교 쪽에서 이제 한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네. 제가 가서 몇 해간 자문위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도교 서울 교구장을 역임하셨어요. 예, 이게 네. 천도교는 다른 정당과 다르게 네네. 전문 교육자가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자원봉사 같이 네네. 교구장이라든가 이런 일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일종의 제가 봉사하느냐고 아, 네. 그런 교구장 일을 한 3년 맡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과거에.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또 수상 경력을 보면 홍조 근조 훈장이라고. 네, 요 홍조 근조 훈장은 어떤 분들이 뭐 이건 뭐 그 오랫동안 네네. 공직에 있으면은 네네. 받는 건데 아. 제가 이제 교육계에 네. 그 뭐 그런 40년 가까이 공직을 네. 했기 때문에 네네. 뭐 퇴직할 때 받는 겁니다. 아, 네. 아, 그래도 자랑스러운. 이거 뭐 그냥 대가 없이 네네. 몇십 년을 한 직장에 있었다는 게 네. 자랑이라면 자랑이고 자랑이죠. 좀 뭐라 그럴까 능력이 없다면 능력이고 아니, 그런 무슨 거죠. 그런 말씀. 한우물을 탄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예. 네, 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네. 아, 우리 회장님은 한국시인협회 42회 네, 42대 입니다. 네, 회장님으로 선출되셨잖아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한국시인협회는 어떤 단체이고 가입 조건 같은 건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한국시인협회는 네네. 1957년에 그러니까 지금 61년이 됐습니다. 만 61년 됐는데 네네. 57년에 이제 청마 유치한 선생, 네. 조지훈 선생, 네. 박목월 선생, 박남수 선생 네네. 이러한 그 당시에 이제 문단의 이제 중견 원로 이러한 분들께서 시인들끼리 이렇게 좀 모여서 친목도 갖고 아, 어떤 새로운 이슈도 만들어내고 네네. 이렇게 해서 하자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는 회장 제도가 없이 네. 총무관사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총무관사, 지금의 회장이 해당되는 분인데 네. 청마 유치한 선생님이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조지훈 선생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박목월 선생님부터는 이제 회장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제가 42대가 되는 네. 거죠. 근데 뭐 시인협회라는 것이 네. 무슨 그 이익단체라든가 네네. 뭐 권력단체 절대 근데 그런 건 아니고 네. 시인들끼리 시 쓰는 사람들끼리 네. 이러한 단체를 통해서 손해배가 서로 만나고 네네. 시적 자극을 받을 수 있고 네. 그리고 같이 또 행사를 함으로써 시적인 힘을 모을 수 있고 네. 뭐 그러한 데에 의의가 있는 단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한테 로망이 생겼어요. 네. 한국시인협회 제가 기필코 언젠가는 가서 뵙겠습니다. 네네. 네. 환영합니다. 네. 그 한국시인협회를 그러면은 이제 회장님이 되셨으니까 네. 나는 좀 이렇게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계획을 예. 갖고 계실 것 지금 같아요. 회원들이 네.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리고 네. 활동을 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은 그 등록된 회원보다는 덜 되지만 네. 그래도 꽤 많은 폭인데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원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그 시인협회, 다시 네, 말해서 네. 회원들이 가급적이면 다 참가해서 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인협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네. 네, 그러한 것을 좀 더 확대시키면은 어떤 그 독자와 어떤 그 시인과의 만날 수 있는 네. 그러한 그 일들, 그러한 네. 행사 네. 이런 걸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네.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계획 같았으면은 예를 들어서 시골 장터라든가 네. 이런 데 지자체하고 협력이 되면은 네네. 거기 가서 이제 시판을 한번 벌리는 거죠. 네. 낭송도 하고 네. 또 그 지역에 독특한 민요가 있으면은 네네. 그걸 이제 현대시를 민요를 패러디해서 그쪽 분들하고 같이 노래도 하고 네, 네. 이렇게 하면서 그 장마당에서 같이 네. 그 지역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생각을 해보고 네.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구체적이고 네. 생활 속의 시가 파고들 수 있는 좋은 계획이신 것 같아요. 예. 네. 기대가 되네요. 네. 저희 네. 시라는 게 무슨 고고한 성을 쌓고 네.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예술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네. 필요하지만 그것만 성만 쌓고 있는 것은 또 아니고 네. 성을 쌓을 때 쌓지만은 이러한 것보다 민정속으로 내려와서 네.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것도 또 있어야 되가지고 대충 네, 이게 네, 네. 그 양자가 병행될 수 있는 네. 그러한 그
시인협회가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더 들어가고 싶어졌습니다. 네, 네. 요즘 미래파로 대변되는 젊은 시인들의 그 시적 경향이나 태도에 대한 또 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네. 사실 이제 미래파 이야기는 이제 조금 시가 좀 늦은 건 아닌가 싶어요. 이제 많이 지나갔고, 네네. 미래파라는 말도 이제 그 한 시인이 네. 그 이제 그 평론에서 달았기 때문에 미래파라고 이렇게 됐지. 네네. 과연 이제 미래파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아, 다만 어려운 시를 쓰는 사람들. 네네. 예, 근데 시라는 게 궁극적으로 네. 어렵습니다. 예, 네. 언어를 네.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네네.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면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네. 현대시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네. 어려운 시와 소통이 안 되는 시는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데 네. 그 소위 일컬음바 미래파의 시인들이 네.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독자의 몫인데 네. 저는 그래요. 그 중에서도 소통이 되는 시를 쓰는 시인도 있습니다. 네. 좋은 시인이죠. 네. 근데 이제 일종의 이렇게 어려운 시를 쓰는 것이 일종의 문단 시단의 한 실험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실험이라는 것은 대략 3년에서 5년 지나면은 네. 또다시 또 새로운 또 국면으로 들어서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10년 이상을 계속 끌고 갔어요. 네. 이 미래파라고 일컬는 분들이. 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네. 그 어떤 그 소통의 문제에서 네. 어려움을 가졌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한 것 같이 시라는 예술이 네. 고고한 성을 쌓고 있는 것 네. 그거 좋습니다. 이게 미래파가 일종의 독자와 단절된 네. 고고한 성을 쌓고 있는 그러한 시로서 이야기가 될 수 있죠. 네. 그렇지만은 때로는 어떤 그런 걸 부수고 어떤 그 독자들에게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현대시라고 일컫는 네. 요즘에 나오고 있는 시들을 읽다 보면은 이 시인 본인도 알고 썼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시들이 너무 많거든요. 뭐 시인 본인이 이제 알고 썼겠죠. 그럴까요? 예. 그래서 이제 섣불리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네. 이 시가 과연 소통이 불가능한 시냐? 네. 그렇다면 소통이 가능한데 내가 읽어서 잘 모르는 거냐? 네. 그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섣불리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네. 이게 일종의 유행같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렵게 쓸 때에 많은 평론가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단 네. 말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 유행 따라서 나도 관심 한번 가져보고 싶다고 해서 내가 뭐 누가 장가니까 누가 장방을 입고 뒤따라가는 식으로 네. 따라가는 어떤 그 세파가 문제죠. 네. 시단의 맞아요. 세파가 문제지 이런 실험이라는 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고견이십니다. 네.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후회라는 걸 또 하게 되잖아요. 예. 우리 회장님은 참 많은 시간을, 많은 세월을 살아오셨는데, 우리 회장님도 마음에 담는 후회가 있으신지. 뭐 제가 이제 뭐 이제 70 조금 넘었으니까 네. 그 뭐 어찌 보면 많이 살았지만 많이 산 것도 아닌데 네. 후회를 물어보니까 내가 좀 답답하긴 한데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네. 고등학교 1학년쯤에 어느 날 문득 시가 나한테 왔어요. 내가 시인이 되고 싶다. 네. 시인으로 살아오고 싶다 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왔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좀 거의 시에 미치듯이 네. 시를 찾아다니고 시를 쓰고 뭐 이렇게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시라는 것이 그때는 내가 사는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라고 네. 생각하던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군에 가서도 그랬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살다 보니까 네. 이것이 조금씩 해이해질 때가 있어요. 이제 네. 그 이유는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한문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 국가에서 이렇게 그 가르치는 데 가서 이제 사서오경 같은 걸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세계가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학문도 고전문학으로 바꾸고, 아, 네. 그래서 이제 대학원의 석박사를 고전문학으로 쓰고, 그래서 이제 고전문학 공부를 하는 시 쓰는 사람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시를 배반한 겁니다, 제가. 네. 그런가 하면은, 네. 학위 논문을 쓸 때쯤 됐는데, 제가 이제 동학이라는 걸 만났어요. 네. 과거에는 이제 우리 집안이 천도교 집안인데, 네. 제가 안 다니고 있었어요. 아, 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동학을 만나서, 또 동학 공부에 제가 빠졌습니다. 네, 저술 동학에 관한 논문이 더 많고 굉장히 그런데,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를 또 한 번은 한문 때문에 배반하고 동학 때문에 배반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참 시라는 게 참 재밌어요. 한 번 이렇게 떠나면요. 네. 내가 이렇게 마음을 안 두면 아, 꼭 토라지 애인 같이 불러도 안 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오게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 말씀도 시인데요. 예, 그래서 네. 그런 토라지네. 노력도 네. 했습니다만은 네네. 좀 더 어떤 그 시에 더 많은 시간을 네. 할애하지 못한 것이 나름대로 후회면 후회죠. 그렇다고 내가 한문 공부를 했다거나 네. 또 무슨 동학을 동학을 공부한 것은 또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네.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네. 토끼 두 마리 쫓다가 네네. 결국 하나도 못 잡고 말았어요. 아이, 그러실 리가요. 두 마리 다 잡으신 거죠.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회장님으로 네, 취임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아, 그러셨군요.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글 쓰는 사람들이 유념해서. 그 신춘문예장에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하는 말이 네. 단거리 선수가 되지 말고 네. 마라톤 선수가 되라. 네. 그런 얘기를 이제 꼭 해요, 그거를. 네, 네. 근데 그때 그 말씀이 뭔지를 몰랐어요. 네. 나는 마라톤 선수가 될 줄 알았습니다. 네, 네. 그게 당연한 걸 저거 얘기를 하시나. 그쵸. 그분들이 이제 그때 뭐 50, 60 이렇게 이제 네. 연세가 되신 분들이니까 지난 경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가다 보면 네. 단거리 선수도 있고 네, 맞아요. 정말 꾸준히 결승전이 어딘지 모르지만 꾸준히 오늘까지도 뛰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꾸준히 뛰다가 네. 저는 때로는 의자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네. 때로는 이쪽 풍광도 바라다 보면서 넋을 잃기도 했었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후회됩니다. 근데 또 그 후회가 사실은 또 그쪽 방향으로 안 가셨으면 또 지금 후회하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그런지도 모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최근 천년의 시작이라는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시작이라는 네. 문학지 네. 여름후에 두 편의 시를 발표하셨어요. 예, 아이고 뭐 졸편인데. 아,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두 편의 신작시 중에서 네. 제가 한 편을 낭독하고자 하거든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회장님께서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좀 또 우리 네, 그렇게 문학채널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좀 예, 들려주세요. 예, 예. 네. 잠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삼천리 눈깔 사탕이 먹고 싶다. 윤석산. 전쟁이 끝나고 다시 돌아온 서울 거리에는 먹을거리가 넉넉지를 못했다. 특히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란 어쩌다 지나가던 미군들이 던져주는 껌이나 초콜릿 정도. 그런 시절 입에 물고 삼천리 강산을 다 돌아다녀도 녹지 않는다는 딱딱한 눈깔 사탕이 가게에 나왔다. 우리나라가 삼천리 강산이니 삼천리는 우리의 어린 시절 가장 큰 것 아닌가. 엄마를 조르고 졸라 입에 넣은 삼천리 눈깔 사탕. 그러나 삼천리는커녕 오리도 못 가서 우리들은 그 달콤함을 깨물고 싶은 유혹 떨치지 못하고 그만 어금니에 힘을 주어 우드득 우드득 씹어 먹어버리곤 했다. 아직도 유혹의 편린으로 입안에 남아있는 눈깔 사탕의 그 맛. 오늘 우리 삼천리보다 더 크고 넓은 세상, 1년에도 몇 번씩 건너고 건널 수 있어도 세상에 맛있는 음식을 맘만 먹으면 먹을 수 있어도 오늘 그 삼천리 눈깔 사탕이 먹고 싶다.
달콤함의 그 유혹 어디 한번 견디어 보고 싶다. 그리하여 삼천리 방방곡곡 떠돌며 달콤함의 그 맛 조금씩 아주 조금씩 오래오래 음미하며 맛보고 싶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아이고. 아, 시가 네. 어린 시절은 예. 저희 어린 시절은 아니고 우리 회장님의 어린 시절인 것 그렇습니까? 같아요. 네. 저희 어린 시절이 뭐 6.25를 겪었고, 네네. 6.25 전쟁 이후에 다시 수복된 서울로 들어왔고, 네. 그땐 잘 알다시피 무슨 산업이라는 게 없으니까, 네네. 먹는 것도 신통치 않고, 네. 이럴 때 그냥 오래 먹는 게 최고죠. 네. 양 많고 오래 먹는 게 네. 최고인데, 말 그대로 삼천리 눈깔 사탕이라는 게 가게에 나왔어요. 아, 네. 그냥 아주 인기죠. 한번 입에 물면은 네네. 그냥 학교 가서도 그냥 계속 이렇게 단물을 빨 수 있으니까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먹다가 맨날 중간에 깨트려 먹어요. 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한테 야단을 맞습니다. 아, 너는 그렇게 끈기가 없느냐. 네. 그 말씀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제 장래를 걱정하는 네네네.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네. 그거 먹으면 또 사줘야 되니까 네, 그 네. 어려운 가정에서 또 사줘야 되니까 네. 오래오래 먹으라고 이제 아, 그 두 네. 가지 뜻이 있는 것으로 네네.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예, 제가 그때 들을 때는 이제 끈기가 없다. 네. 예, 거기만 들었습니다만 아. 그때 부모님들이 얼마나 주머니에 돈이 그렇죠. 없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이란 이 세상은 밥만 먹으면은 어디고 다닐 수 있잖아요. 네네. 맛있는 거 먹을 수 얼마든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들이 대체적으로 우리는 가서 탁 보고 오고 상 먹고 이러는데 네네. 정말 삼천리 눈깔 사탕 같이 오래오래 씹으면서 네. 음미하면서 네. 근데 그것이 그때는 눈깔 사탕이보다는 뭐 세상에 대한 어떤 음미라든가 네. 내 삶에 대한 음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부모님이 나를 꾸짖듯이 네. 의기 있게 음미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네. 옛날 이야기를 네. 회상하면서 네. 오늘의 날을 쓴 겁니다. 이게. 네, 눈깔사탕이라는 그 정말 작은 소재를 가지고 그렇게 뜻깊은 시를 뭐 뜻이 써내주셨어요. 깊은지 모르지만 요즘하게 삶이라는 게 다 바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모든 게 그냥 뭐 하고 지나가고 이렇게 음미하는 것보다는 네, 맞아요. 그 지나가는 것에 어떤 그 과정만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눈깔사탕 같은 것으로 상징될 수 있는 오래오래 음미할 수 있는 네, 그런 삶이 더욱더 절실하기 때문에 네, 이런 네. 식으로 쓴 것입니다. 네. 네. 마음이 이제 좀 편안해지고 따뜻해졌어요. 네, 우리 회장님 시를 네. 네, 접하다 보니까. 네, 다시 그러면은 돌아가서 시인들의 시지프스의 후예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네. 그 시를 쓴다는 것이 힘든 작업이라는 뜻인데요. 문단 데뷔를 52년, 본격적인 건 한 44년 정도 네. 맡고 계신데요. 그 반백년의 세월 동안 그래도 현역으로 계속 아까 그렇습니다. 잠시 그렇긴 하셨지만 그때도 현역은 현역이었어요. 현역이죠. 예, 예. 네, 현역으로 활동해 오신 거에 대해서 정말 존경심과 경외감을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예, 표현을 합니다. 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만두고 싶으셨던 때는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예,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네. 그 다른 데 잠깐 이렇게 네, 네. 관심을 가졌어도 네. 결코 그만둘 생각은 없었고 그게 미련한 거지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 예. 네. 그 지금 뭐 시지프스의 신화로 네, 네. 예, 비유를 해서 말씀했는데 네. 마치 이게 그 책상에 앉으면 네. 씻으려고 책상이 네. 나를 밀어내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저쪽서 재밌는 텔레비 연속 구왕왕 하잖아요. 네, 네. 그놈이 나를 끌어당긴다고요. 네. 그러면 글로 가느냐 여기 앉아 있느냐 이게 책상과 네. 이것은 하나의 그 시 이외의 네, 네. 또 다른 재미. 그쵸. 근데 이건 텔레비로 상징될 수 있는 또 다른 재미죠. 네, 네. 우리 삶에는 얼마나 많은 재미가 있습니까? 맞아요. 그것의 유혹과 네. 이 앉아서의 딱딱함과의 싸움 같은 것이 네.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네, 네. 여기서 얼마나 견디느냐 이게 네. 결국 시를 쓰는 것이고 네. 뭐 학문하는 것도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네. 함께 활동해 오신 동료분에는 네. 어느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면 우리, 고향분이라든가?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는데요. 서울 네. 누대로 이제 경기도 포천에서 살다가 네. 아버지 때 이제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네네. 대학에서 하는 백일장이라든가 네. 현상문예, 그다음에 학원이란 잡지 이런데 이제 학생들이 문학을 하는 학생들이 투고를 해요. 네. 전국의 학생들이 거기서 와서 하고 그래서 얼굴은 몰라도 서로 이름들은 압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에는 누가 있고 네네. 부산에는 누가 있고 네. 뭐 경주에는 누가 있고 네. 강릉에는 누가 있고 이렇게 서로 어느 고등학교 누구란 걸 알아요. 아.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대학을 서울로 대부분 왔어요. 네네. 그래서 서울서 만나가지고 네가 누구구나, 네. 네가 누구구나 이렇게 네. 얼굴을 그러니까는 이미 고등학교 때 이제 문학 네. 소년으로서의 이제 그런 길을 갔어요. 네. 그때에 서울에서 그 같은 학교 학생이 아는데 서울 시내에 지금같이 그렇게 학생들이 재밌게 놀 데가 없으니까 네. 학생들끼리 각급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서클을 하는 게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네. 그 서클 중에 문학 서클이 있었고 거기에서 만난 네. 혹은 학원에서 만난 네. 학원이 이제 학원 잡지를 통해서 만난 거죠. 네. 공부하러 가는 학원이 아니라 네. 예. 네. 만난 사람들이 그 같이 이렇게 뜻을 갖고 시를 썼는데 네. 그 세 사람 저까지 셋이었어요. 근데 네. 예, 둘이 죽었어요. 네. 예, 그 나이 60 지나고 60대 초반 후반에 두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조정건이라는 시인과 신현정이라는 시인인데 네. 그 사람들은 같이 이제 고등학교 때 만나서 네. 그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이제 시단에 등단을 했습니다. 네. 앞서거니 뒤서거니 시단에 등단을 해서 같이 이제 시를 쓰면서 같이 걸어왔는데 네. 이제 불행하게 이제 그 신현정 씨가 60대 초반에 네. 그 중병이 걸려서 죽었고 네. 또 작년에 조정건 씨가 이제 이렇게 또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그 투병을 하다가 네. 이렇게 또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같이 어렸을 때 네. 교복 입고 다닐 때 만나서 문학을 이야기하던 친구는 둘입니다. 그렇게 그 같이 걸어온 거죠 결국은. 네. 그 위에 이제 문단에 나가서 또 만나는 친구들도 네.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만나서 네. 뭐 시시때때로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런 문단의 친구들 또한 있습니다. 네. 상식이 제가 괜한 질문을 여쭤본 것 같아요. 정말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친구분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또 얼마 안 돼서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럼 다른 이야기로 갈게요. 네. 회장님께서는 정말 방대한 저수 활동을 해오셨어요. 깜짝 놀랐거든요. 아이고, 뭐, 그냥. 네. 근데 특히 그 많은 논문과 그 저서를 통해서, 동학에 대한, 그 논문과 저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또 우리 문학 채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용담유사에 대한 좀 간단한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관운대학에서 국문과에 소속이 돼 있었는데 맨날 이 동학 논문만 쓰고 그러니까 그 후배 동료들이 농담삼아 과음기세요, 과음기라고. 국문과 교수가 문학 논문 안 쓰고 다른 논문 쓰냐고 과음기라고 그런 농담을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제가 그 문학 논문보다는 다른 걸 많이 썼고 책도 그렇습니다. 이 용담유사는 용담이라는 게 동학을 창도한 수은 최재우 선생이 득도한 자리가 용담입니다. 그래서 용담은 다시 말씀드려서 수은 선생을 뜻하는 말이에요. 유사의 유는 남긴다는 뜻이고 사라는 건 우리 고전 문학의 가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사. 그 가사를 말합니다. 이게 8편인데 가사 문학으로 좀 돼 있어요. 그 가사는 아녀자나 여자를 상대로 해서 지은 그 거죠? 예, 이제 그런 가사들도 있고
공부를 이제 많이 안 하잖아. 네. 또 당신은 이제 문자를 안다는 것이 어떤 신분의 차이거든요. 네네.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문자를 알지 신분이 낮은 사람은 몰랐어요. 네.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을 노래같이 됐으니까 네. 그러한 그 8편의 가사를 모아서 네. 그 일책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수훈 선생의 제자 해월 최지영 선생이 만들어서 용담유사라는 책을 네.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네. 어떤 그 동학의 정신이 네. 보다 그 민중들에게 쉽게 퍼질 수 있는 네. 그러한 내용으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해서 민중들의 경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습니다. 민중들의 경전요. 그렇죠. 예. 동학 경전에 또 하나 책이 있죠. 예, 동경대전. 네, 동경대전. 예, 그것은 이제 한문으로 돼 있고 순수 한문으로 돼 있고, 그거는 한문이고. 그거는 이제 네. 최지호 선생이 둘 다 하나는 네. 한문으로 된 것, 네. 한글 가사로 된 것 둘을 썼어요. 네. 그 이유는 보다 당시에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체계적인 글을 쓰려면 한문으로 썼어요. 왜? 네, 네. 모든 사람 지식인들이 한문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동학을 보다 체계적이고 철학적으로 논구하기 위해서는 한문이 필요했던 네, 거죠. 동경대전을 썼고, 썼고. 그다음 이것을 민중들이 보다 쉽게 네. 접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 용담유사라는 가사입니다. 네,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 네. 우리 회장님께서 박인환 편전을 내셨어요. 네. 우리 문화채널 초대석 시청자분들께서는 시인이나 신앙송가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박인환 편전을 내셨기 때문에 박인환 시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의 시 중에서 한 편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그 박인환 평전은 1883년에 썼으니까. 1983년요? 1983년. 올해. 100년을 제가 뺐습니다. 네네. 젊을 때 썼어요. 네네. 근데 그 뒤에 네. 어느 출판사에서 그걸 한번 다시 내자. 네. 그래서 이제 낸 게 있는데, 네네. 그 같은 책입니다, 사실은. 네. 근데 박인환 선생은 1926년에 태어나서 네. 1956년에 갑자기 네네. 요절을 해요. 네. 만 30을 채 못 살고 요절을 한 시인이고, 네. 그 대표적인 시가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목마와 숙녀라는 시가 네. 대표적이고, 네. 그 다음에 노래가 된 게 있죠. 세월이 세월이 가면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시집을 한 권뿐이 못 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그 목마와 숙녀 얘기를 조금 하고 네. 세월이 가면을 제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 시가 길어서 외지는 못하고 네. 목마와 숙녀에 보면은 상당히 서구적 어떤 그 이미지와 단어들이 나와요. 네, 맞아요. 무슨 목마라는 것이 그 당시에 잘 뭔지를 몰랐을 거예요. 네. 메리고라운드고 그렇죠. 돌아가는 게 메리고라운드가 1950년대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됐는데 없습니다. 네. 그다음 세월이 가면을 보면 공원의 벤치, 벤치란 말이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 몰랐어요. 중학교 들어갔더니 영어책에 긴 의자는 벤치고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체어고 그때 처음 들었지 벤치라는 게 50년대 전쟁 끝나고 없었어요. 공원도 없었습니다. 장춘당 공원 없었어요.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가로등이 아니라 그냥 동네에 이렇게 외등 하나 있었지 가로등도 없던 그 시절에 그런 서구 취향적인 어떤 그 단어들을 끌고 와서 씀으로써 그러한 그 서구를 동경하던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됐지요. 그 다음에 그 목마와 숙녀 같은 시는 그 표현이 얼마나 그 정밀하고 굉장히 정서적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애송시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떻게 본다면 그 목마와 숙녀는 그 당시로서는 난해시의 하나였을 거예요. 지금을 읽고도 그 사람, 지금도 대부분 사람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게 많습니다. 목마는 뭐고 숙녀는 뭐냐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마는 허공을 꽁충꽁충 뛰면서 돌아가는 목마인데 결국 다시 그 자리로 오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 허무감, 그런 것들이 목마를 의미한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허공을 뛰면서 살다 돌아가다 다시 오면 그 자리 또 가고 또 그다음 사람이 바뀌어 타고 그런 그 허무감 같은 것을 목마로서 이야기한. 그러니까 어떤 그 상실의 허무 같은 것들이 그 시의 주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실의 허무 속에서
진지한 순수의 순수를 추구하는 진지함 같은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네. 결국 그 이미지는 숙녀라는 목마숙녀, 숙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순수함, 네. 이러한 것들로서 상징을 하고 제목은 그렇게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시를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읽어본다면은 현대적 어떤 허무감 속에서의 그 속에서도 놓지 않는 어떤 그 순수의 열정, 열망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뭐 세월이 가면은 흔히 노래가 됐는데 네. 그 시를 쓴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많이 네. 알려진 이야기인데 네. 조금씩 달라요 보니까. 근데 내가 조사해 본 바에 보면 네. 명동에 이제 그 뭐 경상도 집인가 하는 대포집에 있어요. 네. 그때 그 대포집이라는 게 안쪽에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지라는 생선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이 모더니즘을 추구하던 분들이라 조금 서구적 멋이 들어서 아지를 그냥 아지라 안 부르고 아지테이션이라고 부르면서 그래요? 그걸 좀 뜯어먹었다고 그래요. 아지테이션? 네.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박인환 선생이 네. 그 어느 그 봄날인데 네. 거기 앉아가지고 혼자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데 이진섭이라는 그 친구인데 네. 언론인이고 네. 여기에 들어왔어요. 네. 와서 같이 이제 술을 먹다가 박인환이 종이를 끓여가지고 네. 끄적끄적 승계와 세월이 갑니다라는 네. 노래를 합니다. 네. 그랬더니 이진섭 선생이 음악가도 아닌데 네. 그 쌍총 스타일로 이렇게 네. 곡을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이걸 부르려고 그러는데 마치 임만섭이라는 테너가 들어가다 합석을 했어요. 그 테너가 시청을 해서 네. 그 시청을 따라서 세 사람이 노래를 불러서 나중에 이제 명동의 엘레지라고 네. 이름이 되는 그 세월이 가면이라는 네. 그런 그 노래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 네. 쓸쓸한 그 봄밤에 어쩔 수 없는 그 마음 같은 것들을 실었었고 네. 그것을 받아서 작곡을 했고 네. 그것을 또 노래로 표출시켰던 당시 젊은 예술가들의 네.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러한 시고 네. 음악이고 장면입니다. 아, 오늘 회장님 덕분에 정말 목마숙녀 저희들은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 로맨틱하게만 네. 그냥 받아들였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그런 허무 사상이 들어가 있는 줄 그렇죠. 네.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읽으면 또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마음에 들어올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역시 정말 박인환 씨는 시도 정말 적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전을 내셔가지고 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서 또 이렇게 네. 전해주시니까 네, 너무 평전을 쓸만한 여러 가지의 네. 그 일화나 네네.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네. 길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박인환 문학관 가봤어요. 네, 이분이 이제 1926년생이고 네. 56년에 돌아가셨잖아요. 네네. 그 재작년 네. 2016년이 네. 탄생 90년이고 서거 60년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인제가 고향인데 인제 네, 문학관이 네. 있잖아요. 네, 네. 인제군에서 네. 박인환 그 토크쇼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그래서 8월 14일이 기일인가 아니 태어난 생신인가 네, 그때 네, 네. 그때 모여서 이제 해서 저도 이제 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박인환 신앙송대에 나갔었어요. 아, 그래요? 네, 수상도 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예. 앞으로의 우리 회장님 활동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거든요. 네. 그럼 이제 첫째 제가 시인협회 회장이니까 네네. 아까 말씀드린 듯이 어떤 회원들이 가급적 많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러한 네. 행사를 열고 네네.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시가 독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갈 수 있느냐에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쪽의 행사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시인협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생산을 한다거나 이런 단체가 아니고 네.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경제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좀 도움도 좀 받고 네. 이렇게 해서 또 연결될 수 있으면은 연결될 수 있는 쪽하고 네. 같이 모여서 네. 이렇게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다행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네. 그런 그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네.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제가 네네. 그 정년 퇴임을 한 지가 지금 7년째인데 아, 네. 뭐 어떻게 참 바쁘게 지냈어요. 뭐 꽤 바쁘게 지내고 지금도 그러고 네. 있습니다만은 네,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시집을 제가 시집도 냈고 수필집도 냈고 전공서적도 한 3권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년 퇴임 예, 후에. 퇴임 후에 한 5권 책을 냈는데 7년 동안에요? 예, 네. 5년 동안 냈어요. 2년은 휴식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한 2권 지금 그 전공서적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시집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사실 그 시 쓰는 사람이나 공부하는 사람이 네. 책 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이제 네. 그런 것을 하려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좀 시가 네. 제 시가 상당히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 드라이해졌어요. 네. 좀 드라이해졌는데 네. 네. 너무 또 이성적으로 가려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게 네. 제 시에 대한 지금 요즘하게 대한 불만입니다. 정말 그 참 아름답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서정적이며 네. 그런 그 읽고 사람들이 그 서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시를 쓸 수 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쓰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눈깔사탕도 왜 서정적이에요? 그렇습니까? 난 좀 근데 그런 좀 것들이 좀 아름다운? 드라이하게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문장은 그렇지만 예. 전달하는 그 예. 마음에 전해지는 그 정서는 굉장히 서정적이죠. 내가 이제 그 한 10여 년 전까지는 시를 너무 붙들고 네. 시에 힘을 줬습니다. 시.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시 쓰기에 힘을 쭉 풀어버렸어요. 네. 그랬더니 그러고 나온 시집이 한 2권 나왔는데 네.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가 좋다.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 먼저 시가 좋았는데 먼저가 타이트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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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좀 풀어지지 않았냐.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시는 너무 꽁꽁 뭉쳤고 네. 네. 이게 풀어내도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을 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좀 더 힘을 빼면서도 긴장을 네. 놓치지 않는 그러한 시를 뭐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쓰고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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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우리 후배 문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뭐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가장 난감한데 네. 제가 뭐 별로 잘나지 못한 사람이 무슨 그런 말씀을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네. 정말 제가 난감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학이 밥이 되거나 권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밥과 권력이 지향하는 세계와 네. 또 다른 세계를 갈 수 있을 때 문학은 빛이 나는 것이고 문학의 가치는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관념적인 세계와 실질적인 세계가 있는데 네. 문학이라는 예술은 관념적인 세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익과 권력이라는 실질적인 세계와는 어찌 보면 배치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네, 네.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네. 문학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추구를 뭐 인간이니까 네. 인간이 뭐 정치적 동물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지만 보다 그런 것이 배제된 그래서 현실 사회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을 문학에서 사람들이 구하려고 시구하는 그 시대의 문학이 되면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한 길이 열리도록 우리가 뭐 후배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모든 문인들이 그렇게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네, 네. 네. 사실 권력은 저도 반대고요. 근데 밥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안 먹고는 못 살죠. 네. 정말 오늘 우리 윤석산 회장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기탄 없이 많은 말씀 아낌없이 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어요. 네. 예. 지금까지 한국시인협회 회장이신 윤석산 시인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문학채널 초대석 허향숙이었습니다.